안녕하세요. 2학년 10반 최영철입니다. 오늘은 12주차 종이치기공학 실습 5 프레임워크 시스템 히트 큐링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번 주 11주차에서도 11주차에서도 나왔던 5 프레임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이 12주차에서는 좀 더 자세히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실습 시간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나서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학습 후, 실습 후 이게 다시 마무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진행하는데 이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함의 메모를 진행할 텐데요. 보시면 이제 1차 메모를 할 때 석골 플라스터를 개어서 이제 하함에 놓고 그 위에 1차 메모를 진행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1차 메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더컷이 없는 것입니다. 상함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때 언더컷이 발생하게 되면 분리가 되지 않고 만약에 억지로 분리하다 보면 이제 파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언더컷을 없게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2차 메모를 진행할 때 분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분리제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듯이 퍼티를 이용해서 치아 주위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연마할 때 퍼티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치아 부분의 신미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때 석고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마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티를 믹스를 잘 해서 이제 치아 주변에 잘 분리하는데 이때 교환면으로 올라오지 않게 주의하고 또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컷을 억지로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메모를 하는데 2차는 경속고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 경속고를 사용한 이유는 강도와 경도를 높여주기 위해서인데 강도와 경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경속고를 사용합니다. 근데 또 이때 경속고의 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 양을 통해서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메모리 끝나면 플라스터를 묽게 개어서 빈 공간이 없이 틈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플라스터를 주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상함에 어느 정도까지 차게 되고 이때 잘 흔들어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도록 꽉꽉 채운 다음에 이제 마개를 덮었을 때 플라스터의 여분이 넘쳐서 구멍 밖으로 나와야지 아니면 그 안에 튀어나오지 않게 한다면 함 내면에 석고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여유 있게 주입을 해서 함의 뚜껑을 닫았을 때 함의 구멍 사이로 여분의 석고가 나올 수 있도록 주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석고가 갤 때 경화에 의한 팽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크를 조여서 이제 경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화될 때까지 1시간 정도를 기다린 후에 스팀기에 넣어서 15분 정도 지나서 이제 왁스를 아주 끓는 상태가 아닌 연화 상태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 연화시키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함을 분리했을 때 왁스가 끓어서 물처럼 되지 않고 딱 연화된 상태에서 제거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끓는 물을 이용해서 이제 남은 여분의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모형을 건조시킨 후에 이제 시트 X를 이용해서 파이어 프레임워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형성을 해줍니다. 이때 파이어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시트 X를 한 장을 반으로 접어서 모형상에 적합을 시킨 후에 이때
C2X가 울거나 겹쳐지거나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압접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합시킨 후에 여분의 이제 넘치는 C2X는 모형상에서 제거를 해주고, 그 모형상에서 C2X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압접해서 붙여준 후에 이제 티슈 스탑을 형성해 줍니다. 대구치부에 2개, 그다음 견치부에 2개, 그리고 베이스 쪽에 하나를 형성해 주고, 이제 파이버 프레임워크를 메쉬를 붙이기 위해서 붙여줄 텐데, 이제 레진을 형성해서 붙여주는데, 이때 제거가 될 수 있게 티슈 스탑에 레진 분리제를 소량 도포하고 그 위에 이제 광중한 레진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버 메쉬를 올려주고, 그 2개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진공팩 안에 넣고 진공 흡착기를 이용해서 진공을 형성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파이버 메쉬가 움직이지 않도록 꽉 붙잡아준 후에 이제 진공이 시작될 때, 공기가 빠져나갈 때 이 보더 부위까지, 아니 빈 공간이 없을 때까지 아주 꾹꾹 보더 부위를 눌러줘서 이 보더 부위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갈 때 움직이지 않도록 잘 압접시켜 줍니다. 이때 압접을 잘 시켜줘야 공간이 생기지 않고 큐링이 끝났을 때 떠있지 않도록, 나중에 레진이 들어갔을 때 여분의 공간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두께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꾹꾹 눌러서 압접을 시킵니다. 이제 진공을 해서 실이 끝나게 되면은 광중압기에서 이제 4분 내지 5분 정도 큐링을 시킵니다. 이때 큐링이 끝나고 이제 불이 꺼지게 되면 큐링이 완성된 건데, 큐링이 완성된 후에 이제 꺼내서 이제 모형상에서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C2X를 끓는 물을 이용해서 제거해 줍니다. 끓는 물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고 깨끗하게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이때 이후에 모형을 가져오면 이제 분리가 되는데, 파이버 메쉬를 이제 레진상에 중합시켜서 넣기 위해서 형태를 부여해 주는데, 이때 여분의 파이버 메쉬는 삭제를 잘 해주고요. 모형상에 접합시킨 후에 보더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서 나중에 레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파이버 메쉬의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특히 소대 부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려서 잘 해주면, 조금 더 높이를 짧게 해주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이를 모형상에 접착시킨 후에 표시를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제 레진을 중합시킬 텐데요. 파이버 메쉬를 이용한 제작 과정은 이 정도로 아주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아주 높은 강도와 이런 장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원래의 히트 큐링 진행 방법과 같이 왁스워시가 끝난 후에 이제 레진 분리제를 바르고 레진을 이제 잘 계량해서 믹싱을 한 후에 트라이 패킹 방법을 이용해서 레진 중합을 해줄 텐데요. 이때 이렇게 여분의 시트지 위에 해놓고 파이버 메쉬를 레진 속에 중합을 한 후에 이렇게 3차 시합을 이용해서 보통의 히트 큐링 방법과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합 3차 시합을 끝난 후에 이제 큐링 과정을 진행하고 히트 큐링이 끝나고 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레진 속에 파이버 메쉬가 이렇게 장착된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확실히 이 레진만을 할 때보다 훨씬 높은 강도와 장점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메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장점들을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히트 큐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추가되지 않고 높은 장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재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환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실습을 진행해 봤는데 재료의 발전이 이렇게 저희에게 유리한 장점들을 준다는 것에 새로운 점을 항상 느낄 수 있고, 저도 이제 무슨 실습을 진행하던 간에 여기서 새로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아주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